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서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에 미스터리나 공포 이야기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여러 포럼을 돌아다니며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 읽고 있었다. 그러던 준귀신이 보인다는 장소라는 제목의 글이 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글을 클릭했다. 그 글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 관한 것이었다. 그 마을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장소라고 했다. 해방 이후에도 그 마을에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고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씩 이사를 가 마을은 결국 버려졌다고 한다. 글쓴이는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에 가서 실제로 귀신을 목격한 경험담을 자세히 적어 놓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상하게도 그 마을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서운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나는 호기심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버렸다. 결국 나는 주말에 친구 2명과 함께 그 마을로 가기로 결정했다. 주말이 되어 우리는 서울 외곽으로 차를 몰고 나섰다. 가까워질수록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결국 차를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야 했다. 마을 입구는 거미줄과 잡초로 가득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걸음을 내디뎠고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오래된 건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상태였다. 그때 무엇인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찬바람이 느껴졌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등 뒤가 서늘해졌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친구 한 명이 겁에 질려 여기 이상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조금 더 둘러보자고 했다. 우리는 좀 더 마을 깊숙이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던 중 한 폐가 있는 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도 살아있지 않은 이 마을에서 불빛이라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집으로 다가갔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집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희미한 글자들이 휘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몇 개의 초가 불타고 있었다. 그 순간 벽에 그려진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와 다시 한번 마을을 바라보니 아까는 보이지 않던 형체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흐릿한 사람의 형상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우리가 본 불빛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을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있는 힘껏 달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마을 입구만을 향해 뛰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무사히 차로 돌아왔고 급히 그곳을 떠났다. 차 안에서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나의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오갔다. 그곳에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말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 돌아와서도 그날의 기억은 나를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인터넷에서 더 이상 공포 이야기를 찾아보지 않았다. 실체 없는 공포와 실체 있는 공포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잡초가 무성한 그 마을과 향하던 형체들이 잊히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이번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오래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 기대가 컸다. 한편 저녁 내내 비행기에서 내려 무거운 짐을 들고 숙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지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렘을 참을 수 없어 짐을 대충 풀고 근처 바닷가로 향했다. 백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일몰을 즐기던 우리는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공포의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곳은 사라진 등대와 그와 관련된 여러 괴담이 전해지는 곳으로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위험한 장소라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모험을 좋아하는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에 절벽으로 가볼까? 해가 다 졌으니 이제 더 으스스할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의기투합하여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절벽으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빽빽한 나무 사이로 나 있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어둠 탓인지 매서운 바람과 스산한 나뭇잎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우리가 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했다. 1시간이 넘게 걸어 도착한 절벽 위는 고요했다. 등대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은 듯 쇠락해 있었고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우리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친구 중 하나가 등대 아래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다가가 보니 낡은 일기장이었다. 호기심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희미한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글은 비교적 잘 보였다. 일기의 첫 부분은 단순한 날씨와 바다 상황을 기록한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은 여기 등대지기가 매일 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적은 페이지였다. 소리의 정체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밤 드디어 그 소리를 따라갔다. 만약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기 오지 마시라. 글을 읽고 나자 어딘가 모르게 등골이 오싹했다. 친구들도 무언가 느끼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뭐해? 너무나 또렷한 그 목소리에 놀란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놀자.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용기를 내어 주위를 비춰보니 절벽 끝쪽에 하얀 옷을 입은 작은 아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한 친구가 그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나머지 친구들이 필사적으로 막았다. 뭔가 이상해. 그쪽으로 가면은 돼.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힌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우리 모두 말이 없었다. 절벽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공포의 절벽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절벽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과거 그 등대에서 몇 차례 의문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절벽 근처를 방문할 때 종종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인터넷에 말했다.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의 제주도 여행은 예상치 못한 공포의 시작과 함께 그와 동시에 끝나버렸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로도 우리는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절벽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공포 이야기이며 실제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직접 겪었던 기묘하고 무서운 경험입니다. 그때는 여름 방학이었고 저는 학교 기숙사에 남아 과제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은 워낙 한적한 동네고 방학 때라 그런지 더욱 쓸쓸한 분위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돌아오는 길, 종종 살갗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시간에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외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을 뿐인 캠퍼스, 길을 따라 기숙사로 향하고 있었죠. 유난히도 달빛이 밝았던 그날 밤, 저는 기숙사로 가는 길목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워질수록 분명히 인간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피곤해서 한청이라도 들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기숙사 근처에 다다랐을 땐 마치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얼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안도해 한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거울을 봤을 때 제 뒤에 낯선 여자의 형상이 비친 걸 목격했습니다. 너무 놀라 후다닥 몸을 돌렸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그 형상과 흐느끼는 소리 때문이었죠. 겨우 잠이 든 것도 잠시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쯤이었고 누군가가 문을 매우 천천히 하지만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친구의 장난인가 싶어 누구야? 라고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두드림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용기를 내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두운 복도만이 저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올려다본 CCTV 카메라가 무의미하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관리실에 가서 CCTV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보여준 화면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 혼자 자작극을 벌인 것처럼 보였죠.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여자의 흐느낌이 들리거나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밤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제 방에 머물며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둘 다 긴장한 채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방 안의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 흐느낌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도망치듯 방을 나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창문 너머로 제 방을 봤을 때 창가에 서 있는 여자의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린 그 형상은 분명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기숙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흐려졌지만 여전히 그 여자의 형상은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밤중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산책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